난 한국에서 살아야겠어. 안녕하세요. 감동TV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뉴욕에서 온 의사 마리 씨의 한국 체험기입니다. 난 한국에서 살아야겠어. 라고 마리 씨가 강력하게 말한 이유 궁금하시죠? 한국의 어떤 점이 그녀를 이렇게까지 매료시켰을까요? 마리 씨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그녀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국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녀는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과연 마리 씨가 한국에서 겪은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안나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얼마 전 암치료와 관련한 학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일이 생겨 생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이후 한국에서 보냈던 휴가와 관련된 건데요. 먼저 한국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한국분들 중 미국에 대해서 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미국 자동차도 많이 가지고 다니시고 미국 제품들을 신뢰의 이미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제가 미국의 실상을 말씀드리면 다들 놀라실 것 같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미국 이미지가 와장창 깨질 텐데 미리 사과드릴게요. 제가 학회 참석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한 건 친구 때문이에요. 제 친한 친구가 1년 전 한국의 대학의 교수로 임용이 되어 한국에 와 있는데 친구와 함께 시간을 오래 보내고 싶었거든요. 저희는 서울의 명소뿐만 아니라 제주도까지 방문해서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제 친구도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 바빠 유명한 곳들은 좀 가봤지만 서울 밖을 벗어나 본 적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둘 다 굉장히 두근거렸죠. 저는 따로 숙소를 잡지 않고 친구의 서울집에서 머무르며 서울 관광을 하기로 했는데요. 친구의 서울집에서 보낸 첫날부터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SNS나 뉴스들을 통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으로 여행을 가는데 얼마나 많이 찾아봤겠어요. 가보고 싶은 맛집과 명소들을 고르며 한국 여행을 해본 미국인들의 후기를 엄청 많이 봐서 한국에 와서 내가 특별히 놀랄 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직접 경험해본 한국은 제 생각과 완전 달랐습니다. 이게 일상이라면 한국인들의 일상은 완전 판타지 소설이나 마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놀랐는지 궁금하시죠? 학회가 종료되고 친구를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마트 구경이었어요. 시식도 야무지게 받아먹고 먹어보고 싶었던 한국의 과자도 담고 신나게 장을 봤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친구가 빼놓고 못 산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에 가서 좀 많이 걸을 예정이니 두툼한 양말을 사려고 했는데 깜빡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 다시 갔다 오자고 했는데 친구가 웃으면서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놀라운 걸 보여주겠다고 했죠. 지금 택배 주문을 하면 다음날 아침에 집 앞에 놓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친구가 외국 생활이 힘들어 실성한 줄 알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냥 지금 다시 갔다 오자고 했는데 친구가 그냥 집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뭐 양말이야 필수품은 아니니까 없어도 관광에 지장은 없을 테니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저도 입을 다물었고요. 그런데 제가 쉬고 있는데 친구가 제 눈앞에 휴대폰을 들이대더군요. 양말 디자인을 고르라고요. 어차피 주문해봤자 오지도 않을 건데 양말이 거기서 거기지 하고 심드렁하게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친구가 눈을 뜨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나가더라고요. 아침부터 운동을 가나 했는데 택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귀신이 놓고 간 것 아닐까 생각도 들었는데 친구가 문자를 보여주더라고요. 택배 기사님이 배송 완료가 되었다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내준 문자에 귀신이 아니구나 했죠. 친구 말로는 새벽 배송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새벽 배송으로 물건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일반 택배도 제작이 오래 걸리지 않으면 발송부터 수량까지 길어봤자 하루 이틀 이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나 미국에서는 꿈에서도 못 볼 일입니다. 미국에서 택배 자체는 34일 이상은 기다리는 게 기본입니다. 일주 배송도 흔하고요.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 갈 때 제가 침대를 주문했었는데 12주 후에 받았죠. 그런데 택배 기사분이 다음날 아침에 배송을 해주시고 확인하기 위한 문자를 보내주시다니 미국에서는 택배를 알 수 없는 집에 맡겨놓는다든가
우리 집까지 올라오기 싫어 다른 곳에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한국처럼 집 앞에 택배를 놔두는 것도 잘 볼 수 없죠. 한국처럼 택배를 집 앞에 두고 간다면 아마 누군가가 남의 집 문 앞 택배를 다 털어갈걸요. 그리고 미국 택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받는 게 원칙이거든요. 우편함이 안나라고 쓰여져 있으면 안나에게 배달을 하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집에 있는데 저희 집에 아버지 이름이 우편함에 쓰여 있으면 저는 택배를 받을 수 없어요. 집에 없다면 어떻게 하냐면요. 종이를 우편함에 남겨둡니다. 그 종이를 들고 지정된 우체국에 가서 신분증과 종이를 내고 택배를 수령할 수 있죠. 바빠서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가면 제 택배를 어디다 뒀는지 찾지 못해 없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요. 그런데 제 택배를 이웃에게 맡겨놓는 게 제일 미칠 노릇입니다. 이웃과 생활 패턴이 맞지 않는 경우는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이웃이 제 택배를 받아주면 괜찮은 편이죠. 바로 옆집이 제 택배를 안 받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이웃에게 전달하였음이라고 종이에 쓰여져 있고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면 수령인의 이름이 뜨는데 우리가 이웃 이름을 다 알고 살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상상하시는 대로 배를 일일이 눌러보며 택배를 찾아야 합니다. 아니면 건물 게시판에 쪽지를 붙이죠. 저도 예전 집이 3층이었는데요. 제가 집에 있었는데도 기사님이 3층까지 올라오기 싫으셨는지 2층에 있는 이웃에 택배를 맡기고 이웃에게 전달하였음이라는 종이를 남기고 갔죠. 이쯤 되면 택배기사님께 연락하면 되지 싶으시죠? 그런데 택배기사님의 이름과 연락처는 오픈이 안 됩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이죠.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하죠. 저도 물건만 잘 온다면 기사님 연락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택배기사님은 귀찮아서 배를 눌러보지 않는 건 일상이고 이웃에 맡기거나 귀찮으면 그냥 반송 처리해버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택배회사에 전화해서 항의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도중 끊거나 판매자에게 이야기하라며 회피를 하죠. 한국분들은 아니 미국 사람들은 택배 시스템에 불만이 없나 싶으시죠? 태어나서 지금껏 원래 그런 나라에 살아서 저는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불만이 생기는데 비교 대상이 없었으니까요. 제 친구가 한국 생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며 미국 돌아가면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아라고 했는데 만족도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택배라고 합니다. 로켓 배송이라는 명칭으로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택배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여행 전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때 한국은 충격의 연속이었다. 뭐든 빠르고 편리하다, 그리고 안전하다라는 글을 봤는데요. 그 글을 쓴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공감합니다. 친구와 서울을 돌아다니며 정말 적응이 안 됐던 게 밤에도 하는 대낮 같았던 것이었거든요. 그것도 번화가가 아닌 주택가가요. 지금 계절의 뉴욕은 오후 6시만 되어도 어두워지거든요. 그리고 서울보다 가로등이 적어서 길도 어둡고요. 여자 혼자 밤에 걸어다니는 건 위험해서 추천하지 않죠.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들이 접근해서 큰일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저녁밥을 과식했더니 소화가 안 된다며 근처 공원을 가서 좀 뛰자는 게 아니겠어요. 단칼에 거절했어요. 밤 10시에 무슨 조깅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했죠. 미국에서는 오후시라도 어두컴컴해서 무서워서 꿈도 못 꾸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한국은 안전하다고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친구 등사를 모시고 나가보았다가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에 작은 공원인데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환한 건 물론 사람들이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강아지 산책을 시키거나 벤치에 앉아서 이웃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여성 혼자 이어폰을 끼고 조깅을 하는 모습, 유모차를 밀며 부부가 밤 산책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주변에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한국이 안전한 나라다. 밤에 돌아다녀도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봤지만 관광명소에 가는 관광객 한정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살고 있는 평범한 동네도 치안이 좋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유럽에서 미국은 아주 치안이 나쁜 편은 아닌 나라입니다. 유럽 중에서는 그래도 미국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나름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과 비교하니 비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을 정도네요. 저는 안전한 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가볍게 뛰며 한국의 밤 공기를 즐겼는데요.
밤에 이렇게 평화롭다는 것이 도무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평온한 일상 한켠을 엿보니 미국에서의 생활은 너무 불편하고 위험한 면이 많다고 느껴졌죠. 그리고 다시 우중충한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밝고 빛나는 도시 서울을 좀 더 즐겨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일주일가량 친구와 함께 둘러본 서울은 몹시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가는 관광지도 갔지만 친구가 근무하는 대학에도 놀러가서 식당에서 밥도 먹었는데요. 이 학교 학생 식당의 밥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한국 학생들은 정말 축복받았어요. 사실 미국 음식은 맛이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미국 음식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없으시죠? 소시지와 맥주 정도가 떠오르실 거예요. 한국에 와서 보니 새삼 더 비교가 되어서 정말 미국 음식에 대해 말할 게 없네요. 미국의 일상적인 식사는 그냥 호미빵을 썰어 햄과 슬라이즈 치즈를 끼워 먹는 정도입니다. 대학생 때 학교 식당에서는 소시지를 요리한 커리버스트에 감자튀김이나 감자 샐러드를 주로 먹었네요. 간식으로는 파프리카나 당근 오이를 썰어서 소스를 찍어 먹어요. 저만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인의 일상적인 식사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음식은 미국인인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무지갯빛 같았습니다. 조리법이 다양해서 다 먹어보려면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경복궁 근처에 갔다가 먹어본 삼계탕은 제 인생 음식으로 등극했죠. 따뜻하고 고소해서 한 그릇을 싹싹 다 긁어 먹었어요. 그런데 이 삼계탕도 뭘 넣고 끓이느냐에 따라 종류가 여러 가지라면서요. 한국인들은 어쩜 이렇게 천재적일까요? 건강과 맛을 둘 다 잡다니. 아, 그리고 친구가 끓여준 라면도 맛있었어요. 김치는 좀 매웠지만 라면과 김치를 같이 먹으니까 별미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음식에 비해 짜지 않으면서도 메인 요리와 밑반찬들의 영양 밸런스가 좋다는 것이 제 인상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걸 한국에 와서 알게 될 정도로 한식에 푹 빠지게 되었지만 대학교 학생 식당은 그냥 구경만 하려고 했어요. 밖에 맛있는 게 널렸는데 여행지에서 소중한 한 끼를 그저 그런 음식으로 채울 순 없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식을 꼭 먹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대학교 식당까지 가라고 한 다음 속으로 투덜대며 들어갔는데 저는 학교 식당의 규모와 다채로운 메뉴에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친구 말로는 학생 식당이 여러 군데인데 그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한국 사람들의 피부가 윤기가 흐르고 부드러운 이유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들어가 본 학생 식당은 뷔페식이었는데 밥과 국, 반찬까지 끝내주는 차림이었습니다. 게다가 한켠에는 비빔밥을 먹을 수 있게 소스와 채소를 갖춰 놓았고 또 다른 쪽에는 계란 프라이를 해 먹을 수 있도록 프라이팬도 갖춰 놨더라고요. 제가 관광지에서 먹었던 것들이 다 맛있고 화려했지만 관광객을 상대하는 번화가의 맛집이니까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범하게 학생들이 이용하는 식당들이 이 정도라니. 한국 식문화는 대체 얼마나 발달한 걸까요? 식생활이 좋아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지니 다들 피부가 맨질맨질하게 좋은 거 아닐까요?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찔러 친구를 졸라 사 먹어봤는데요. 누가 이렇게 매일같이 밥을 해준다면 평생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어가 안 되어서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게 유일한 흠이랄까요? 친구가 한국 학생들은 굉장히 똑똑하다던데 영양 가득한 음식 덕분 아닐까요? 한국을 둘러보면 둘러볼수록 뭐든 주어진 것에서 최고를 찾아내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제주도로 가는 길에 저는 한국인들은 민족성 자체가 무엇이든 최고를 추구하는 민족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친구는 고속버스를 타고 제주도로 가기로 했는데요. 여행을 망칠까 봐 슬며시 불안해지더라고요. 미국 고속버스는 저렴하긴 하지만 연착도 자주 되고 느리거든요. 고속버스를 이용하며 맘 편히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30분 정도 밖에서 떨며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니죠. 연착을 했을 때 문자 알림이 제때 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내킬 때 보내는 것 같아요. 일시간을 기다렸는데 버스가 안 와서 취소되었나 보다 하고 다음 버스를 타려고 하니 이전 티켓 가지고는 못하게 하며 가격을 3배나 올려받은 적도 있었어요. 기차를 타라고요. 미국 기차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기차가 좀 더 악명이 높죠. 평상시 5분 10분 늦는 건 기본이고 30분에서 2시간 정도 늦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제일 최악은 취소까지 되는 경우도 있죠.
연착되거나 취소가 되면 대체 연결편을 탈 수 있게는 해주는데 길바닥에 낭비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기차역에서 뭔가 공지를 해주거나 문자 알림도 없어서 무작정 기다려야 하죠. 기차표 환불도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메일을 보내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그래서 기차를 가급적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만약 이용한다면 예상 도착 시간에서 12시간 여유는 두고 예매를 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일이라면 안전하게 하루 전날 도착하는 게 좋죠. 조금 멀리 가면 $50, $100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7만원, 14만원 정도의 요금이 나오는데 참 양심 없는 기차 회사지요. 그런데 저의 이런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친구는 이번 기회에 휴게소를 꼭 이용해야겠다며 고속버스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고속버스에서 실망하지 않길 기도하며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한국은 제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착을 생각해서 혹시 모르니 일찌감치 나가자고 했는데 버스가 운행되는 시간대가 촘촘하니 연착이 되더라도 괜찮지 않겠냐고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먼저 가자고 타협하고 나왔는데 친구 말을 듣길 정말 잘했어요. 제가 지켜봤는데 고속버스가 정확하게 출발할 시간에 출발하고 있더라고요. 알맞은 시간에 플랫폼에 들어오고 정시에 따박따박 출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미국의 고속버스를 기다리며 30분을 떨었던 그날이 떠올라 갑자기 몹시 서글퍼졌어요. 그리고 이런 버스 터미널에는 보통 여행객의 가방을 노리는 소매치기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없더라고요. 미국은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널에 2인 1조로 사람의 시선을 빼앗고 귀중품을 훔치는 소매치기들이 흔한데 그런 모습들은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에서 한국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죠. 제 아무리 한국이라지만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널은 좀 조심해야 하겠지 했는데 한국은 이런 치안 관리도 어느 곳이 되었든 최고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 더 신기한 장면이 버스 안에서 펼쳐졌거든요. 이걸 미국인들이 알면 다 기절할 거려 하니 유럽인들 전체가 믿지 않을 거예요. 아니 글쎄 한국인들이 다들 이어폰을 꽂고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의 경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기차나 고속버스 안에서 이렇게 잘 수는 없거든요. 저렇게 잔다면 비싼 에어팟이나 노트북 지갑들은 100% 누가 훔쳐간다고 확신해요. 사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국가 어디서든 말이 안 되죠. 꾸벅꾸벅 주는 것도 아니고 애시당초 푹 자려고 마음먹고 버스를 탄 것처럼 무방비 상태로 자버리는 모습에 저는 몹시 당황했어요. 한국의 치안 수준을 익히 들었지만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가 기대하고 있는 휴게소도 소매치기 걱정 없이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터미널도 이런데 다른 곳들도 다 안전하겠죠. 그리고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고속버스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의자가 뒤로 제껴지는데 거의 침대 같아서 잠이 안 올래요? 안 올 수가 없더라고요. 버스가 휴게소에 정차할 때 외국에서 이렇게까지 무방비로 잠이 들었던 것에 놀라며 깼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휴게소는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본 일반 쇼핑몰과 다를 바가 없었죠. 미국 휴게소는 그냥 휴식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말 그대로 쉬었다 가는 곳 음식점 일해봤자 버거킹 같은 패스트푸드를 팔고 편의점과 화장실, 그리고 주유소 정도인데 한국은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점도 있던데요. 친구가 휴게소를 꼭 가봐야 한다고 해서 얘는 무슨 휴게소를 가겠다고 이러지 했는데 안 갔으면 너무 아쉬울 뻔했어요. 한우가 유명하다고 해서 한우 국밥도 먹고 떡더덕 스테이크도 먹어봤죠. 친구가 한국은 이렇게 휴게소 음식이 발달해서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보고 자기도 너무 와보고 싶었다는데 어쩌면 휴게소 음식도 이렇게 맛있냐며 둘이 바닥까지 긁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무래도 한국 여행을 하며 살이 많이 찐 것 같아요. 그런데 맛없는 음식에 천국 미국으로 가면 살이 쭉쭉 빠질 테니 괜찮겠죠? 뭐 어머나 세상에, 제주도 여행 이야기를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제가 메일을 너무 길게 썼네요. 재미없는 미국 사람이 너무 길게 이야기해서 한국 분들 지겹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제주도에서 친구와 저는 템플스테이도 하고 바닷가 구경도 하고 산도 가고 시장 구경도 하고 정말 많은 곳을 갔거든요. 메일이 너무 길어지니 오늘은 이만 줄여야 할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제 제주도 여행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많이 원하시면 환상적인 제주도 여행기도 메일로 보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여간호사의 한국 체험기였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한국 구독자가 절실한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TV였습니다.